자, 모든 것은 뉴욕 시장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내놨는데 눈을 맞추면 잠금이 해제되는 이 제품 역시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네. 뉴욕에서 삼성이 갤럭시 노트 7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일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네. 갤럭시의 잠금 장치와 송금 등 보안 기능들을 다 홍채 인식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홍채라는 게 눈동자를 인식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남이 핸드폰을 못 쓰게 만든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통상 패턴을 그리거나 비밀번호를 넣거나 조금 최신 폰들은 이제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자, 홍채 인식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열고 닫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다. 길재규 기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개인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라든지 OTP, 비밀번호 생성기 이런 것들을 약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홍채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을 인증하는 가장 최첨단 기술 아니겠습니까? 보안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홍채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 사용자다라는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네. 바로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은행 거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사람끼리 홍채가 같은 확률이 10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얼굴, 눈 모습을 카메라로 대고 있으면은 딱 인식 한 5초쯤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네. 일단 모바일 뱅킹을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은행 거래를 하는데요. 네. 그 절차를 아주 편리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10억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낮은 그 확률이 네. 있고 특히 이제 사람의 홍채라는 게 한 18개월 정도가 되면 네. 평생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네. 자, 물 속에서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휴대전화 물에 빠뜨리면 큰 낭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갤럭시 노트가 7인 건 전작이 5였는데요. 바로 네. 저렇게 7으로 한 건 그 일반 휴대전화 버전인 S7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거기에도 광고를 할 때 저렇게 간단한 생활 방수 기능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노트도 저렇게 물 속에서도 물이 묻어 있더라도 S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렇게 갤럭시 노트 7이라는 세계 최첨단 휴대전화가 뉴욕에서 시작됐는데 네. 전 세계 동시가 아니라 뉴욕이 제일 먼저인가 보죠? 많은 그렇습니다. 제품들이 뉴욕에서 먼저 출시되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저렇게 신제품을 출시할 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대전화 하나가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국내 대기업의 굴지의 IT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세계의 도시라는 세계의 네. 심장이라고도 별명을 얻는 뉴욕 같은 상징적인 도시에서 저런 걸 공개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자,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는 게 미술관에서 삼성전자의 세리프 TV를 공개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전자제품이 미술관 안까지 들어가는군요. 역시 뉴욕의 현대미술관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업체들이 저렇게 예술작품과 결합한 저런 전략들을 종종 쓰는데요. LG가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많이 해온 편이었는데 네. 이번에 저 셰리프 TV는 TV의 그 테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구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TV 화면을 아주 자연스럽게 거실이라든지 이런 거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술 작품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뉴욕 현대미술관을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IT 산업이 세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 브라질 올림픽 때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누구나 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다지만 우리나라의 문인들은 유독 아날로그형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재미난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실 수 있는 그 조사인데요. 조정래 선생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진 촬영과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만 전화를 걸 때만 사용하고 받지는 않는다. 워낙 무슨 원고 요청이라든지 네. 출연 요청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고요. 네. 고원 시인께서는 이메일과 팩스가 더 편하다.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시를 쓸 때도 컴퓨터로 자판을 두드리는 것보다 역시 볼펜이나 붓이나 만년필을 쓸 경우가 많겠군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도현 시인 같은 경우에도 시로서 저렇게 표현을 하게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달콤하다.
이게 실제로 식기 속에 들어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단상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시고요. 조정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래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용을 하지 않으시다가 네.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서 녹음 기능과 이분이 취재를 엄청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들어보면 항상 댁에 안 계시고 취재 일정 때문에 밖에 나가 계시고 그럴 네. 때만 해도 댁으로 전화를 드렸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 통화는 될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IT 중심의 뉴욕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정반대에 있는 우리 문인들의 IT와 거리를 먼 생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